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중반 재수술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수술 전 사진이고요. 보게 되면 코끝이 정면에서 들려 보여서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콧끝도 보면 약간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환자분에게 사진을 설명할 때는 항상 환자분 기준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죠. 측면을 보게 되면 코끝이 들리고 상대적으로 비주가 밑으로 처져 보여서 측면에서 콧구멍이 계속 과장되게 보이고 있고, 코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고 최저점에서 코끝점이 여기니까 코의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짧아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물론 들린 코는 결국 짧은 코가 되는 거예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끝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죠. 지금 이 각도가 비주, 비순각 뭐 이런 걸 얘기해서 몇 도가 맞고, 뭐 여자는 110도, 남자는 90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봤었을 때 들린 거는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각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봤었을 때의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순각이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윗입술이 앞쪽으로 나오면 이 각도는 사실 95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코끝이 얼만큼 모양적으로 눈에 들어오냐가 더 중요한 거죠. 보게 되면 역시 코끝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왼쪽 사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최저점이 됐다가 턴하는 여기에 코의 시작점이고, 코끝의 최고점이 코의 끝나는 점이기 때문에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많이 들려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코끝이 들린다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코는 알려드린 것처럼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 이 세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랬을 때 코끝이 들린다는 거는 이 콧등연골과 코끝연골의 관계에서 코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 버려서 위쪽에 있는 콧등연골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수술적으로 어떻게 교정하느냐,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코끝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린 작업이 고정되게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위치를 고정하는 거죠. 우리가 수술할 때 개방을 해서 안에 있는 연골을 채취해서 지지구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지지구조가 비중격 연장수위라는 방법을 통한 지지구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지지구조를 좀 더 아래로 내리느냐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코끝의 길이 연장이 되는 지지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걸 위로 향하게 하면 코끝을 짧게 만드는 지지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짧은 코는 결국 코끝 연골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지구조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든 다음에 코끝 연골을 아래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면 더 길이가 있는 이런 연골에 배치가 돼서 코끝의 길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보게 되면 이게 수술 후 1개월, 이게 수술 후 3개월의 사진이에요. 보게 되면 1개월째 사진과 3개월째 사진을 봐도 코 구멍이 좀 더 줄어든 느낌이 있죠. 물론 사진을 찍을 때 환자분들의 이 각도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붓기는 6개월까지 점차점차 빠지는 거고, 1개월은 환자분들한테 러프하게 설명할 때는 한 70-80% 정도가 빠졌다고 봐요. 이 바닥 부분에 볼과 코끝 주변 바닥 부분에 아직 붓기가 좀 있는 거죠. 붓기가 빠져나가면서 좀 더 코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콧구멍이 좀 더 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달째도 약간 콧구멍이 좀 보인다 하시는 경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약간 더 좋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봤었을 때 수술 전의 모양과 수술 후 1개월, 수술 후 3개월의 모양을 보면 코끝의 길이 연장을 하고 콧볼 올리기라는 걸 했어요. 코끝에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코끝을 밑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이 코끝 연골이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지지구조가 얘를 버텨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지지구조에다가 다 맡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피부적으로 잘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끝을 길이 연장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콧볼을 살짝 올려줘요. 안쪽에서 콧볼 올리기라는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콧볼을 올려주면 정면에서 봤었을 때 코끝이 더 아래로 내려간 그런 느낌이 돼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짧은 코에서, 코끝이 들린 코에서 코 길이 연장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저는 콧볼 올리기를 추가적으로 해서 좀 더 코가 각도적으로 내려가 보이게, 그래서 콧구멍이 좀 더 덜 보이는 쪽으로 만들려고 해요. 위쪽 부분이 붓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짝은 높아 보이는데 조금 더 내려가게 되죠. 환자분 보형물 뺐었을 때 미간 쪽 두께가 5mm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3mm로 줄여서 수술을 했고, 이 위쪽 부분이 사진의 각도에 의해서 약간 더 높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 부위가 좀 더 아래에 있고 2mm 정도 낮춰서 조금 더 했는데, 이 환자에서 2mm, 1mm까지 가기에는 환자분이 높이감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유지를 했으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술자 입장에서 2mm까지 더 낮추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코 들린 느낌이 해결되니까 인상이 많이 차분해지죠. 들린 느낌은 광청학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들 콧구멍 보이는 거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코끝을 내려줘서 콧구멍을 덜 보이게 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대인관계할 때 콧구멍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죠. 보게 되면 콧구멍도 사실 실리콘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코끝의 이쪽 부분이 좀 더 볼륨이 많고, 그리고 코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지구조를 새로 만들고 올려주니까 콧구멍 비대칭도 상당히 개선되죠. 물론 수술할 때 콧구멍 비대칭의 개선은 약속하지 않아요. 워낙 얼굴 비대칭과 연관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너무 많은 요소가 콧구멍의 모양에, 콧볼의 모양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오늘은 수술 이후 코끝이 들려서 재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를 리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